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렉스 신과장입니다. 오늘은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이 아닌 오늘 낙찰된 결과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사건 번호는 2020타경 13078 부동산 임의 경매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53번지 SK 북한산 시티 아파트 130동 9층 물건이죠. 용도는 아파트고요. 대지권은 8평, 전용 면적은 18평, 실제 분양 면적이라고 하는 면적은 24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 감정가는 5억 1천이었고 신건은 2021년 1월 25일, 그러니까 꽤나 오래된 물건이죠. 네. 한번 낙찰이 되고 불허가를 거치면서 한 8, 9개월 정도 있다가 오늘 낙찰이 결국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올해 초만 해도 5억 1천 감정이 나왔었는데 물론 이 감정가도 2020년 감정이었을 거예요. 감정되고 나서 경매로 진행되기까지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걸리긴 하니까요.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현재 시세는 거의 한 8억 안팎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실거래가도 최근에 7억 6천, 7억 7천까지도 찍었었고요. 그런데 오늘 낙찰된 결과가 6명이 입찰을 해서 7억 1899만원. 감정가 대비 141% 낙찰됐다고 해서 비싸게 받은 건 절대 아닙니다. 최근 실거래도 아마 9층인가 요 층이랑 비슷한 층이었는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도 최소 6천, 5천 정도는 저렴하게 받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네이버 호가나 이런 매물 호가로는 최대 8억 5천, 8억 7천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1억 5천 정도 싸게 받은 거죠. 실제로 그 금액에 나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래도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타오르는 시기에도 경매가 과열이 됐다, 너무 경쟁률이 심하다, 낙찰 받아서 먹을 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것처럼 꾸준하게 시세보다 한 5천, 1억 5천 정도 싸게 낙찰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있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형이고 130동이라 가장 아래쪽에 그 단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동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아래쪽 삼각중학교 쪽으로 붙어 있는 동이고 삼각산 중학교 쪽에서 올라가는 쪽에 저런 게이트들이 있습니다. 단지가 워낙 크니까 요게 아마 4게이트일 거예요. 게이트 4번. 여기가 이렇게 산을 깎아서 만든 부분이라 경사들이 굉장히 심해요. 기름 뉴타운에 진입을 하는 순간부터는 약간 경사가 굉장히 심해져요.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 기본형이죠. 자, 지금 SK 북한산 시티 가격은 이렇습니다. 7억 5천짜리가 3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8억 이상씩이에요. 8억 이상씩인데 지금 최근 실거래가 등록된 것만 보면 7억 7,500. 그 정도이기 때문에 9층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 7억 5천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저층 위주고 새를 끼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하나는 조금 층수도 나쁘지 않은데 좀 저렴하게 나왔어요. 사정이 급해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금액이 지금 현재 호가들 높아져 있는 이 8억 이상 되는 호가들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매물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요거를 제외하고는 지금 실거래가나 등록된 매물은 거의 다 8억 가까이 8억 안팎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SK 북한산 시티 아파트 위치를 보시면은 여기 설샘역 입구에서부터 엄청 많죠. 150동, 여기 151동, 2동, 154동까지 있네요. 그죠? 154동까지 있는 3,830세대예요. 총 47동. 2004년에 지어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매 물건을 봤던 이 물건은 여기 있죠. 130동. 농구장 옆에 농구장 오른쪽으로 130동 1호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향이죠. 요 사이에 미아 뉴타운 두산 위브랑 요 사이에 상권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냥 조그만 상가들이 있어요. 여기 순복음 교회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때는 경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경사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 단지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130동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단지 안쪽으로 가면 그렇게 깊은 경사를 느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물건은 어쨌든 굉장히 저렴하게 잘 받으신 거예요. 7억 2천이니까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하더라도 뭐 복비, 어쨌든 복비도 줄고, 복비는 안 들어가지만 명도비가 들어가겠죠. 근데 복비는 어쨌든 이 금액 대비해서 들어가는 거고, 명도 비용은 비싸던 싸던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협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게 금액대가 비싸다고 해서 명도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면적이 크면 명도할 게 뭐 가구들이 많다 이러면은 명도비가 더 많아지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물건일수록 오히려 어떤 분들은 그냥 쿨하게 나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명도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 경우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굉장히 저렴하게 잘 받으신 거 아닌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매 5천, 1억, 1억 5천, 2억까지도 싸게 낙찰 받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매랑 일반 매매랑 다른 점이, 그전에는 경매가 좋았던 게 대출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대출을 똑같이 줄여놨기 때문에 대출로는 변별력이 없어졌어요. 대출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경매 시장이 오히려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는 시장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이거 7억 2천에 낙찰 받았는데 일반 매매로 내가 이걸 7억 5천에 샀다. 그러면 전세를 맞출 거 아니에요. 전세를 4억 5천이든 5억이든 맞춰서 나머지 2억 5천 정도만 있으면은 이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아직 낙찰을, 잔금을 내야 소유권 이전을 받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낙찰자가 된 상태에서 전세를 구하는 경우들도 정말 간혹가다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죠. 그리고 일정이 그만큼 여유롭지도 않고, 잔금은 3개월 4개월 뭐 이렇게 잡아주기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낙찰받고 잔금 일정이 한 45일 정도 안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빠듯한 거죠. 일단 잔금 내가 한번 빡 치고 뭐 잠깐 대출을 쓰건 어디서 뭐 땡겨오건 뭐 하건 7억 2천을 다 메꿔 놔야 전세를 놓든 다시 되팔던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경매의 매력이 경락잔금 대출로 인해서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장점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 대신 돈이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는 거는. 그래서 지방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 한 1, 2억대 물건들도 봐도 이게 잔금을 일단 1, 2억을 쳐야 되잖아. 옛날에는 1, 2억 있으면 이런 거 샀을 거예요. 경매로. 근데 지금 1, 2억 있으면은 그런 거 싼 것들 1, 2억짜리 3억짜리 미만 요런 것들에 그냥 현금으로 작업을 해서 다 내고 되팔고 전세 놓고. 투자 방법은 꽤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시세보다 잘 받은, 이 정도 싸게 받은 거는 싸게 받은 것도 아니에요. 진짜 싸게 받은 거는 막 1억 2억 이렇게까지도 있으니까 이거는 경매의 진짜 큰 메리트죠. 지금 현재. 다음 물건은 2018 타경 14,458번 이미 경매 물건이고, 여러가지 사건이 중복으로 경매 신청이 돼서 병합 처리가 되었죠. 자, 물건은 4번이고요. 물건 4번이고 나머지 얘 말고는 다 이미 낙찰이 돼서 정리가 되었어요. 이것만 요번에 낙찰됐습니다. 5억 1,900에 나온 상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었고, 전용 면적은 12. 이게 총 토탈 3개거든요. 144호 외의 2건이기 때문에 144, 145, 146 이렇게 총 3건이 나온 거예요. 3개의 호수를 같이 쓴다고 보시면 되고, 대전시청역 요 바로 아래쪽으로 여기 상권은 굉장히 활발하고 잘 살아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크로바죠. 크로바 가는 곳. 그래서 여기 상권은 굉장히 잘 살아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여기도 아파트가 있긴 한데 요 주변에 준주거 지역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찰가는 8억 7천까지 8,7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3명이 입찰해서 1억 3,258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건물은 요렇고요. 지금 현재는 부동산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 2개 호실을 트고 쓰고 있는 것 같고, 저 뒤쪽으로
지금 여기가 정확하게 위치를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여기 앞에 보이는 곳이 아까 그 부동산의 위치가 요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찍은 것 같거든요. 다시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끝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뭐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끄트머리에서 저쪽으로 보고 찍은 건데 지금 여기가 147, 146, 145, 저 안쪽이 144 요렇게 쓰는 건지 아니면 요 세 개 호수를 터서 쓰고 144는 저 벽 뒤로 있는 건지 조금 확인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위치는 대전광역시청 대각선 아래쪽으로 위치한 물건이고요. 지금 같은 위치에 같은 건물에 1층에 2,000에 150이 나와 있어요. 면적도 얼추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요 외곽에 있는 남향이니까 요쪽 라인에 그냥 바깥으로 뽑아져 있는 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에 150이면은 우리는 여기 속에 있으니까 요렇게 속에 있는다고 치면 뭐 그냥 반값 이상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요렇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수익률이 1억 3,200 낙찰받고 70% 대출 받는다고 하면 그냥 1억 대충 받는다라고 볼게요. 1억 받고 여기에 4% 이자 4% 이자 하면 연간 400만 원이죠. 연간 400만 원에 몇 프로 수익률이 나오는 거. 만약에 70으로 잡으면은 연간 840만 원이죠. 연간 840만 원. 그러면 순수익은 440만 원. 그냥 1억 4천 뭐 이것저것 포함해서 1억 4천이라고 치면 2천만 원 들어갔죠. 2천만 원. 예. 투자금은 2천만 원. 연 수익은 440만 원. 투자금 2천 정도 들어갔고 연 순수익이 440만 원. 연 순수익이 440만 원 나온다라고 봤을 때 수익률이 거의 22%. 투자금이 워낙 적게 들어가니까 뭐 이 수익률은 물론 투자금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대출이나 대출 이율도 따라서 달라지고 그 외에 뭐 부수적인 것들 다 하면 이것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요 정도 수준으로 보았을 때 정도면 요즘 1층 상가 보통 수익률을 3% 6% 잡거든요. 10% 정도만 나와줘도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그 공실이 다 메꿔졌을 때 이야기니까 공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월세를 주고 임대를 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상권 분석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이쪽에 들어가시면은 요 대전시청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딱 찍혀 있죠. 찍혀 있는데 상권 분석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 반경 300m, 500m 확인하면 500m까지 딱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오죠. 동그라미가 나오는데 이거 분석 버튼을 누르면은 얘들이 분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업종을 해야 되는지 먼저 찍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제일 흔한 커피숍, 카페로 찍었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주정 업종 5년 이상 된 애들은 이렇게 많고 신생은 거의 없네요. 그죠? 신생은 6개, 5개 많이 없고 5년 이상 꽤나 자리를 잡은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 분석은 코로나 때문이라도 그렇지만 어쨌든 크게 막 많이 빠지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매출이 조금씩 감소를 계속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 서비스도 활용할 수가 있고 뭐 입지 분석 여기를 입지 분석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은 이런 입지 분석 보고서 이런 거는 지금 상세 보고서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 볼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해당하고 1급지 등급 이거는 급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1급지부터 10급지까지 있는데 10등급까지 있는데 1급지 등급이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주로 활성되는 시간은 토요일이고 12시, 13시 12시부터 15시까지
40대 여성 이상이 더 많은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 매출 등급은 2등급이네요. 뭐 월 평균 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고 지금 현재 여기 안에서 어떤 업종들이 많은지, 유동 인구수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매출 이런 것들, 요 주변 상권들도 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상가 투자하실 때 실제로 뭐 본인들이 하시거나 본인이 하지 않더라도 이런 거를 조금 알고 있으면 어떤 업종을 타겟으로 해서 여기에 맞춰 넣어야겠다. 뭐 여기에 어떤 업종을 넣었으면 좋겠다.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내 건물의 가치가, 내 상가의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겠다. 이런 것들을 얼추 생각을 하고 들어갈 수 있죠. 생각을 하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땐 저런 안쪽은 뭐 커피나 빵집이나 뭐 간단한 분식 이런 것들 이제 그런 설비들이 다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수도나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환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여러 가지들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확인을 누르고 하면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줘요. 아까는 제가 커피숍으로 했기 때문에 커피숍 관련된 분석이 제일 먼저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활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실제로 진행 중인 물건이 아닌 낙찰된 결과를 가지고 한번 보았는데요. 굉장히 괜찮은 수익들이 많이 나죠. 경매도 지금도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내 자본금과 맞는 물건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경매도 적극적으로 입찰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사랑으로 인해서 구독자 100명을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1000명, 10,000명까지는 안 되겠지만 1000명 될 때까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